운동권 선배들 비판한 다음에 그래서 민평년이 그런 젊은 의원들도 막 확장시키면서 뭐 정책 연구들을 한다고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나는 민평년과 무관해. 다만 내가 운동권 출신이었고 그래서 운동권들한테 당신들이 정책 연구를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민평년을 만들어서 그나마 어떤 개혁의 방향을 운동권들이 얘기하기 시작한 거야. 그게 민평년이야. 그런데 이제 단지 내가 운동권이었다는 것 때문에 민평년이랑 엮어갖고 쌍욕을 한 거죠. 예. 덕분에 민평년도 떴어. 그리고 문재인이 민평년을 데려갔더만. 참, 이것들 진짜. 네 남편이 김상곤 대변인이라서 김상곤 띄운다고 나한테 쌍욕했던 님들아. 문재인이 김상곤을 선대본부장으로 데려갔어. 그 다음 망치년과 민평년의 관계는 이러면서 떠벌렸던 것들아. 민평년이 지금 문재인 캠프의 중역이란다. 그러면 나 이제 문재인 캠프의 중역이니? 어? 내가 김상곤더러 뭐라 그러나 망치 부인이 김상곤 대변인이었으니까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작년 8월에 뭐라 그랬어? 작년 8월에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김상곤은 어디서 출마하지 마라. 선거 출마할 준비가 너무 안 됐더라. 어? 그렇게 준비 없이 출마해갖고 사람들 고생시키지 마라. 근데 내가 김상곤이랑 관계가 있겠니? 설사 김상곤이 나한테 마음이 있었어도 다시는 나를 보고 싶겠니? 어디도 출마하지 말라. 정치한다고 온 사람한테 어디도 출마하지 말라고. 그따위로 준비 자세로 어디서 출마하냐고. 아유 진짜 이것들 내가. 그래도 또 뭔가 욕을 하겠지. 뭐 욕하거나 말거나. 그리고 몇 달 뒤에 밝혀지고 부끄러워하겠지. 에휴. 자, 좌우지간 386 세대가 새로운 싱크탱크의 주체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으로 썼다고 덧붙였다. 386 세대들의 경우 민주화 운동을 통해 굉장히 남다른 참여의식이 있고 민주화와 산업화 전문가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대안이나 아이디어가 제시된다면 반드시 다시 토론을 통해서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무대가 싱크탱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랬던 사람이 이제 싱크탱크를 연구했다. 여시제는 16년 10월 또는 11월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국 지도자들을 망라한 동북아 국제 포럼을 개최하고 얘네들 불러 모은데 비행기 값 다 된다는 얘기야. 내년 상반기에 C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미래를 변화시킬 핵심 기술을 공모하는 대규모 기술 경진대회 등의 활동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안희정이랑 엮어서 누군가가 이명박이랑 찍은 사진 때문에 엮어서 욕하는 바람에 이 모든 게 드러난 거야.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은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활동이라고 말한다. 여시제를 보면 네트워크 싱크탱크를 표방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한국에 등장한 싱크탱크를 보면 거의 다 예외 없이 네트워크 싱크탱크를 표방하고 있는데 결국 그 이유는 상근 연구자를 뽑을 여력, 즉 돈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10여 년간 싱크탱크에 관여하면서 내린 결론은 결국 싱크탱크 활동의 본질은 오디언스, 즉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냐는 것이다. 미래연구소의 경우 1차 오디언스가 분명하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이다. 그러니까 더미래연구소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싱크탱크야. 그들에게 우리의 아이디어와 내용을 전달해 실제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뭐가? 더미래연구소가. 이거 민평년과 무관한 거야. 민평년과 무관하지만 민평년 멤버들도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도 있다. 이게 이제 더미래연구소이고 더미래연구소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국회의 보좌관이나 국회의원들을 직접 설득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브루킹스 등 미국의 대부분의 싱크탱크는 정책 전달뿐만 아니라 보고서를 학자나 연구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시제가 앞으로 자신의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점이 이 싱크탱크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고 성과를 거뒀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있는 때가 될 것이다. 요게 이제 그 더미래연구소 소장이 여시제를 잘 모르는 거야. 다만 여시제가 어떤 일을 하느냐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했다.
자, 여시제의 홈페이지를 보면 아직 연구 결과나 보고서 등이 올라오지 않았다. 대신 다른 국내외 싱크탱크 보고서를 요약해서 평가와 교훈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등록한 동향 분석 자료만 7, 8건이 올라와 있을 뿐, 여시제 핵심 관계자는 하반기에 열릴 동북아 국제포럼 행사 결과를 포함해 여시제의 독자적, 이게 작년 8월 얘기야. 여시제의 독자적인 정책 연구 보고서가 나오려면 아직 한동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원재 기획이사는 여시제가 지향한 네트워킹은 돈 없이 하는 네트워킹이 아니라 강력한 상근 코디네이터가 외부에 있는 지식을 때로는 예산을 활용하고 때로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솔루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가 상정하는 오디언스는 동북아 국가 지도자들이다. 응? 자기네들이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기네들이 생산한 정책을 전달하려고 하는 대상은 동북아 국가의 지도자들이다.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겠다는 거야.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출범 기자 간담회 때도 우리의 정체성을 싱크탱크를 넘어 솔루션 탱크를 지향한다고 밝혔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솔루션 디렉터라고 해놨더라고. 하나의 지향이 퓨처 컨센서스 인스티튜트. 시벌, 뭔 말이야? 이거 영어로 해석 좀 해봐. 하나의 지향이, 한마디로 추구하는 바가, 그러니까 또 하나의 지향이, 이 솔루션 탱크를 지향한다고 밝혔는데, 또 하나의 지향이 퓨처 컨센서스 인스티튜트, 미래 지향적 집회 모임. 자, 시발 좀 한국말로 하지. 이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 여기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공론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컨센서스라면, 보수와 진보를 넘어 미래를 두고 어떤 아이디어가 더 나은지 판가름하게 해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늘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하는 게 컨센서스 뭐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통해서 공통의 결론에 도달하는 게 컨센서스라면,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미래를 두고 어떤 아이디어가 더 나은지 판가름하게 해서 그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다, 목표다. 사실 여시제의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배경은 다르지만 그런 생각에 동의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제 포럼과 같은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다. 이 역시 싱크탱크 여시제의 출범이 주목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자, 여시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한글 이외에 영문, 중문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다. 영문 홈페이지를 보면 여시제 이름 외에 The Future Consensus Institute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미래를 싱크탱크의 주요 가치로 내세운 것은 여시제뿐만이 아니다. 자, 이 기자가 여기서 칸을 나눴어야 돼. 근데 이걸 칸을 안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그 민평년과 관계된 일회경이 여기 여시제하고 연관되어 있다. 여기부터 이제 다른 이제 그 싱크탱크 얘기가 나오는 거야. 국내 1호 국회의원 출자, 국회의원들이 돈을 내서 만든 싱크탱크인 더미래 연구소.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 6월 16일에 출범한 사단법인 다른 백년 연구원, 이것 역시 또 다른 미래를 연구하는 싱크탱크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른 거야. 이래경이 김근태 의원이랑 같이 한반도 재단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이래경 선배가. 그래서 이 여시제와 이 민평년 망치년이 그럴 줄 알았어. 씨발 진짜 여시제와 무관하다고. 이래경 선배는 여시제와 무관하다고. 다른 연구소라고. 한글이 이래서 어려워요. 대한민국 참 살기 힘듭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선박 구조를 다 알아야 하고, 사드 배치 문제가 나오니까 이번엔 ICBM, SLBM, 미 해군의 북한 봉쇄 전략, 사드에 설치되는 엑스밴드 레이더, 이게 국민이 해야 할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제 8월 25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다른 백년 7회 백년 포럼에서 이래경 다른 백년 이사장의 발언이다. 사실 망치 부인이 이런 내용들을 해왔잖아. 고작 일개 국민인 고작 일개 국민 만이민 주제에 이게 내가 한마디로 무슨 무기를 알겠어. ICBM이 뭔지 엑스밴드 레이더가 뭔지 맨날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국민이 해야 될 얘기냐.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유튜브에 생중계되는 성주 국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거론하면서 시민행동에 나선 국민들의 주장이 정부 측의 주장보다 훨씬 더 통찰력이 있고 정확하고 뭐요? 국민들의 주장이 정부의 주장보다 훨씬 더 통찰력 있고 정확하고 한국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여시제 조창걸 명예회장이 이사직도 사퇴하고 활동 방향에 관여하지 않는 것과 달리 이 이사장은 적극 참여하고 있다. 어디에서? 또 더 다른 백년에서는 이래경 이사장이 열심히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 공대 출신으로 시위에 참여했다가 제적당한 그는 이거는 이제 이래경 사장에 대한 이래경 선배님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그는 그 후 오퍼상을 설립해 사업가로 변신했다. 다른 백년은 그가 출연한 개인 재산을 종잣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다른 백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백년 포럼 이외에도 백년 학당이라는 이름으로 회원들의 칼럼을 모아놓고 있고 백년을 위한 합의라는 제목으로 현안에 대한 연구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른 백년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87년 민주화운동 30주년이자 대선이 있는 내년 즉 2017년을 목표로 한국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다. 보고서 발간 작업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대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지속적인 과제를 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정치개혁, 경제영역의 포스트 재벌 제재, 외교안보, 사회 네 가지 부분에서 정책 대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거는 여시제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그냥 다른 백년 연구소의 내용이야. 다른 백년 연구소의 내용이야. 최근에 2017년 전략 보고서를 낸 더미래 연구소는 체제를 보강했다. 김기식 전 의원, 망치 부인이 가장 인정하는 국회의원, 김기식 전 의원이 소장을 맡고 의원 보좌관을 겸임하고 있던 홍일표 사무처장은 6월부터 상근 사무처장을 맡아 이 사람은 그냥 보좌관이었구나.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 사무처장은 20대 국회에 새로 들어온 13명 등 현재 국회의원 26명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뭐가? 더미래 연구소가. 그러니까 이 기자님이 참 글을 묘하게 쓰시네. 주어가 불분명해. 예. 이런 글은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딱 읽고 나면 설명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막 혼재되어 있어. 예. 주제가 뭔지 자꾸 헷갈리는 거야. 좌우지간 이건 더미래 연구소야. 더미래 연구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홍 사무처장은 그러니까 더미래 연구소는 이래놓고 이게 설명이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일반인이 읽으면. 우리 같은 서민이 읽으면. 홍 사무처장은 정치인 후원 조직 성격의 연구소는 많이 있지만 더미래 연구소의 경우는 국회의원 출자, 국회의원들이 돈을 냈다는 독특한 형식으로 만들어진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특정 캠프보다는 여러 캠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그러니까 이 더미래 연구소는 한 대선 후보에게 자료를 주겠다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후보가 결정되면 당의 공식적인 정책 공약을 만들 때 의견을 반영하고 영향 미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게 아니라 이게 보통 주간지는 그 마감일이 있어. 거기다 기사가 길어. 긴 기사를 막 취재해가지고 마감일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마감 시간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기사가 막 급하게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매끄럽게 다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쓰게 되죠. 이게 지금 굉장히 긴 글이야. 예, 우리가 되게 긴 글을 읽었어요. 얼마나 긴 글이냐 한번 가볼까요? 예, 예, 이렇게 긴 글을 우리가 읽었어. 굉장히 긴 글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쓰느라고 우리 정용인 기자님이 바빴나 봐. 자,
그래서요, 뭔 얘긴데요. 자, 결론은 여시제라는 건 이제까지가는 우리나라의 일단 첫째 이야기, 싱크탱크란 정책을 생산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보통 유명한 싱크탱크로는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 헤리티지 연구소 이런 것들이 있다. 브루킹스 재단이나 헤리티지 재단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생산해서 자기네들의 목표가 되는 그 대상에게 전달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게 목적인 게 싱크탱크예요. 정치인이나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네들이 연구해갖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게 싱크탱크야. 그런데 그 싱크탱크들이 우리나라에 많았다. 보통은 한 후보들 밑에 공약을 생산하는 그런 싱크탱크들이었고, 아니면 정당 싱크탱크, 아니면 그 삼성연구원처럼 그 뭐 LG연구원처럼 재벌 밑에 있는 싱크탱크가 있다. 근데 이런 싱크탱크들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가 있고, 근데 이제 시민단체는 싱크탱크는 아니어도 시민단체의 성과물이 더 많았다. 왜냐하면 나머지 싱크탱크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후원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잘 안 됐다. 우리나라 싱크탱크가 다 실패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싱크탱크를 다루고 있는 거야. 하나가 여시제, 또 하나가 더미래연구소, 그 다음에 다른 백년 연구소, 이런 것들이 이제 싱크탱크들인데, 그 중에 더미래연구소는 국회의원들이 돈을 내서 한마디로 이제 국회의원들의 정책 생산, 그 법안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연구하겠다. 더미래연구소가. 그 다음에 뭐 다른 백년은 우리 이제 이 사람들이 약간 진보적인 거야. 진보적인 전망을 가지고 진보 정책을 연구해서 생산하겠다. 이런 거라면 여시제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새로운 국제 리더십에 맞는 정책을 내놓겠다. 란 뜻이다. 그래서 지금 이 여시제에 포함된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 일했던 사람들이 중심이야. 이현재, 이광재, 안대희, 그리고 또 누구였어? 홍석현.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랑 친했냐? 노무현 때 친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노무현이 이 사람들과 친했느냐 하면, 노무현은 누구랑 그 보수하고 대화해야 된다. 보수하고 협치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안희정이 대연정이라고 주장했던 거야. 그때 문재인 지지자들이 안희정이 대연정을 얘기했다고 쌍욕을 했어. 그런데 그때 문재인이 나도 거기 동의하는 사람이다. 왜? 그게 노무현 정신이야. 대연정이 노무현이 주장했던 내용이고, 그걸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이 안희정의 대연정에 동의한 거야.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 이 민간 싱크탱크 여시제도 그런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일했던 뭐 유엔 대사했고, 그 다음에 뭐 경제부총리 했고, 포스코 회장했고, 또 하여튼 그 다음에 카카오 회장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뭐라 그럴까, 미래 방향을 제시해 보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느 당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라는 게 자기네 뜻이 아니다. 그래서 나경원도 부르고 남경필도 부르고 그 다음에 저 누구야, 김부겸도 부르고 안희정도 부르고, 근데 아마 문재인은 바빠서 안 갔을 것이고, 거기에 이명박이 가서 손잡고 사진을 찍은 거야. 그냥 이명박에게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으로 유일하니까 오라고 그냥 초청장을 보냈겠지.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데 초청장을 받은 이명박이 뛰어왔겠지. 아무도 자기랑 사진 안 찍어주니까 자기가 가서 사진을 찍자고 했겠지. 그래서 안희정과 이명박이 사진을 찍었겠지. 그 얘기를 가지고 이게 안희정이 이명박 아바타인 것 같다. 무서운 조직이 안희정 뒤에 있다. 이러면서 지금 밤새도록 안희정과 여시제를 엮어가지고 깐 양반들이 있는데, 지금 님들이 밤새도록 한 짓은 한 줄로 요약하면 문재인하고 안희정은 비교가 안 된다. 한마디로 문재인 싱크탱크는 비교가 안 되니까 안희정한테 자리 내줘라라고 얘기한 거라고. 알고 한 거야? 이 여시제가 진짜 안희정의 싱크탱크면 게임 오바야.
문재인의 싱크탱크로는 저길 못 이겨. 어떡할 거야 너네. 이제부터 안희정과 여시재는 무관하다고 써. 그런데 안희정도 이미 여기로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안희정이 했던 말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안희정이 자기가 동북아 평화를 얘기했어. 안희정이 동북아 평화의 리더십을 수립하겠다 그런 얘기했죠. 근데 여시재도 동북아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하겠다. 여긴 평화 얘기는 없어.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공동 운명체로서의 동북아의 발전 전략을 얘기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망치 부인은 지난 10년 동안 내리 합리적 보수와 성숙한 진보가 하나가 돼서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10년 동안 얘기를 했어. 그죠? 망치 부인 10년 동안 얘기했던 내용이 성과물로 나온 게 나는 여시재라고 봐. 그리고 이 여시재가 안희정을 민다고 난 생각 안 해. 내 촉은 여시재가 안희정을 미는 건 아니야. 왜? 지금으로서는 주판화를 굴렸을 때 아직은 문재인에게 유리하거든. 아직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미쳤다고 안희정한테 줄을 서겠어. 저 사람들은 안희정이든 문재인이든 이겨라. 이기면 네 손 잡겠다. 그런 분위기일 것이다. 라고 나는 바라봐. 그런데 안희정은 저길 갔고 문재인은 안 갔어. 그래서 안희정은 적의 미래 리더십이라고 자기 공약으로 표현을 한 거고 비전으로 표현을 한 거고 문재인은 안 가서 표현이 안 된 거야. 그 차이야 내가 볼 때. 이해가 되세요? 응. 이해가 되세요? 쟤네들은 안희정 밑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아니야. 한샘 명예총장, 명예회장이나, 어? 카카오, 카카오 이사가 안희정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 지금 당신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느낌이 오나? 응?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여시재하고 안희정을 묶어서 얘기한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건 알고 그랬냐 모르고 그랬냐야. 어젯밤에 주겔에서 이 여시재 안희정을 띄운 놈들은 나는 국정원이라고 봐. 어젯밤 7시부터 11시까지 여시재와 안희정을 엮어가지고 주겔에서부터 쓰기 시작한 애들은 난 국정원이라고 봐. 목표는 하나야. 안희정을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면서 비난을 해서 그래서 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예, 라고 나는 봐. 그리고 근데 이 소스를 제공한 맨 처음에 안희정과 이명박이 사진 찍은 걸 찾아낸 애는 걔 정체가 궁금해. 고도의 안희정 지지자인지, 그래서 이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건지, 아니면 정말 무식한 덩달이었는지. 둘 중에 뭘까? 맨 처음 여시제에서 이명박과 안희정이 사진 찍은 걸 가지고 이 사단을 시작한 그놈은 내가 궁금한 거야. 넌 누구냐? 진짜 무식한 덩달이냐? 아니면 안희정 노이즈 마케팅을 한 거냐? 응. 일단 지금까지 트위터에 올라온 글 수준으로 봐서는 덩달이일 가능성이 큰데, 나름 연구하는 덩달이. 막 과거 안희정에 대한 모든 기사를 찾아가지고 이명박이랑 찍은 사진이라고 갖고 올렸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올린 것 같아. 단순 덩달이 수준으로는 이 기사가 어렵거든요. 예. 여시제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어렵거든요. 응. 그러니까 누구를 깔 때는 좀 알고 까야 돼. 망치 부인이 사실은 북한 관계에 굉장히 고급 정보가 있어. 가령 남북 기본 합의서의 부칙으로 김영삼이 지금부터 NLL 재논의한다고 약속해줬던 거 나 몰랐어. 누가 갖고 왔어? 그거 새누리 지지하는 정사결이 갖고 온 자료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그때 한나라당이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정사결애가 망치야 너 이 내용 알아? 이러면서 갖고 와갖고 비판을 했는데 그걸 찬찬히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 얘
네가 갖고 온 자료 부칙 16번째인가 뭐 이거 보니까 여기 나오네. 김영삼이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그래서 그러고 나서 글을 안 쓰더라고. 그 다음에 북한 대북 불법 송금에 대한 노무현 때 김대중 노무현 때 북한으로 불법 송금했다는 대법원 판결문이 있다. 그리고 이제 대구의 한 용감한 청년이 갖고 왔어. 그래서 또 그래 내가 모르니까 찬찬히 읽어보자. 그래서 쭉 읽었더니 거기에 그 대법원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지금 피고는 이게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줬기 때문에 이거는 통치자금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돈은 현대가 북한을 독점 개발하기 위해서 준 뇌물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건 김대중 정부의 통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 근데 대법원 판결문을 읽고 제대로 핵심이 뭔지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 그래서 그 요원들이 나한테 이런 고급 정보를 물어다 줘. 솔직히 저는 몇 시에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니요, 오늘 처음 알았어. 내가 나한테 이걸 기사를 몇 명이 보냈는데 내가 아까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읽어봤어. 계속 이걸 보내는 거야. 안희정과 여시재의 관계를 아냐고. 그러면서 여시재 이게 김기식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박원순도 연관되어 있대. 씨발. 그래서 내가 박원순한테 전화를 했지. 이거 여시재 회원이세요? 그랬더니만 회원은 아니고 그쪽 사람들이랑 같이 밥은 한 끼 먹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박원순 시장이 현직 시장일 땐 저기 회원 못해. 안희정도 저기 현직 회원 못해. 저기는 사실 이제 박원순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기에 조금 좀 그래. 너네는 뭣도 모르고 저게 별것도 아닌 뉴라이트 조직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막 이놈 저놈 끌어다가 욕을 했는데 그게 좀 그래. 근데 아마 이제 전직 지사나 전직 충남도지사나 전직 서울시장이 되면 뭐 저 재단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예. 저 재단에 뭐 이사진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서울시를 운영했다는 경험은요. 웬만한 유럽 국가의 대통령급이야.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잖아. 그죠? 이게 경기도 1,000만하고 서울 1,000만이 달라. 경기도는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보면 경험은 많아. 그런데 이 서울은 1,000만이 아주 좁은 지역에 경기도보다 훨씬 좁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복잡단안한 거야. 그러니까 작은 유럽 국가 하나의 급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 출신이다. 그러면 저 뭐 이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아니다. 예. 박 시장이 안희정을 밀어준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예. 지금 박 시장이, 만약에 안희정을 지지한다면, 내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가는 그 문재인 팬들이 박 시장 속도 좁다. 문재인 팬들이 깠다고. 그래서 안희정 편드는 거냐? 이런 시비를 걸까요? 안 걸까요? 걸겠죠? 그래서 나라면 박 시장이 대놓고 안 지사를 돕는 그런 발표는 난 안 할 거라고 봐. 예. 다만, 박 시장 지지자들의 7, 80%가 안희정으로 옮겼어. 박 시장을 지지하던 7, 80%가 안희정 쪽으로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안희정 지지율이 급등한 거야. 예. 그러니까 박 시장이 대놓고 안희정을 지지하진 못해. 왜? 이게 박 시장도 내년에 저기 서울시장 또 다시 출마해야 되는데 당 실세한테 찍히면 되겠어? 그러니까는 절대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지. 예. 서울시장 준비하고 있는데. 다만 박 시장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섭섭한 마음에 안희정 쪽으로 옮긴 건 맞다. 아이 간지러. 예. 자 오늘 제가 그 광화문에 모자를 쓰고 갔다 왔더니 지금 이 모자를 벗으면 흉측한 모습이라 어쩔 수 없이 모자를 쓰고 했어요. 자 좌우지간
여시제 논란의 목적은 첫째, 자, 결론,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이야. 여시제 논란의 목적은 우린 여시제가 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는 어떤 내가 볼 때는 무식한 덩다리가 그러니까 이명박과 안희정이 같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여시제를 추적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시제가 뉴라이트라는 단정을 가지고 박 시장도 연관되어 있다더라 뭐 이러면서 이 안희정의 무슨 숨겨진 싱크탱크 프리베이슨 이런 소설을 썼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참 부끄럽다. 그래도 우리가 같은 편이잖아. 응? 문재인 지지자하고 안희정 지지자하고 우리가 다 같은 편이잖아. 근데 이렇게 참 모르고 그냥 퍼돌린 님들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파. 그러지 마. 우리가 기억나요? 안희정이 사드에 대해서 사드 뭐 반대를 또 사드에 대한 정부 협약을 뒤집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또 깠던 거 기억나지? 내가 그때 이게 자꾸만 이게 노이즈 마케팅인가 싶은 거야. 첫 번째 안희정 논란이 사드에 대한 정부 협상을 쉽게 뒤집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 안희정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문재인 발딱지 달고 그렇게 욕들을 하더라고. 근데 문재인이 나도 생각이 같다. 그래가지고 또 조용해지고 그 다음에 안희정이 대연정을 얘기했다고 막 또 안희정을 대연정 욕했는데 문재인이 나도 대연정 생각이 같다. 그러지만 또 이번엔 또 문재인 다 페딱지 달고 안희정과 여시제가 뭐 비밀 관계라고. 아우 진짜. 우리가 그 누구를 비판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대통령 후보들을 다 비판하고 감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비판을 해. 모르고 비판하면 안 돼. 응? 그 다음 중요한 건 다 우리 편이다. 여러분이 나는 누구도 지지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문재인도 우리 편, 박원순도 우리 편, 안희정도 우리 편이다. 뭐 이재명도 우리 편이다. 다 우리 편이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그러니까 바닥을 건드리면 안 돼. 판을 깰 정도로 가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이재명은 잊혀지다시피 하고 이게 뭐예요? 안희정 문재인의 이렇게 막 그 대결 구도로 가는 거잖아. 근데 내가 볼 때 안희정에게는 마법이 있어. 뭐냐? 안희정을 까면 깔수록 지지율이 올라가. 왜냐?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예쁜 여자애들을 주변 여자애들이 질투를 해. 그래서 못되게 굴어. 그럼 꼭 남자 주인공이 그 예쁜 여자 주인공을 좋아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안희정에게 마법이야. 그 예쁜 안희정을 자꾸 욕을 하잖아. 노무현에게 의리를 지켰던 안희정을 자꾸 욕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안희정을 보호해주고 싶어. 거기다 이 안희정 이 야근 인간이 일부러 주변의 사람들을 싱크탱크로 자기 지지 그룹을 갖고 있지도 않아.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아. 자기 혼자 움직여. 그러니까 왠지 힘센 문재인과 맞서는 그 힘없는 안희정으로 보여. 우리 국민의 심리에 뭐가 있는 줄 알아? 강자하고 약자가 만나면 왠지 약자 편 들고 싶은 심리가 있어. 그래서 안희정을 욕하면 욕할수록 안희정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야. 안희정이 원래 3% 지지율이었다가 대연정으로 욕먹고 10% 지지율 찍었지. 3배 됐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또 온갖 또 쌍욕도 했잖아. 그래서 지금 20%된 거야. 자꾸 욕하면 욕할수록 안희정 지지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 내가 심리적으로 분석해보면. 문재인 알겠어?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은 안희정을 욕을 하면 그게 안희정 도와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문재인 지지자는 뭘 해야 되냐? 문재인의 정책과 공약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라고. 문재인의
청년 공약, 문재인의 뭐 복지 공약 이런 걸 널리 알려야 돼. 설마 뭐 문재인의 복지 공약이나 일자 경제 공약을 몰라서 안희정 욕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지? 문재인 지지자들이 설마 뭐 문재인의 공약을 몰라가지고 막 그 안희정 까고 박원순 까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그지? 자, 지금부터는 그 문재인의 공약을 널리 알리세요. 그게 중요한 거야. 문재인이 만들어낼 미래는 이런 미래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갖고 그런 걸 퍼돌리란 말이야. 근데 지금 문재인 지지자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문재인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해. 문재인 지지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밖에 없어. 군대 갔다 왔다. 그래, 안희정은 군대 못 갔지. 근데 안희정이 군대 못 간 이유는 뭐 때문이야? 민주화 운동했기 때문이야. 어?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 갔기 때문이야. 군대 갔다는 얘기를 가지고 안희정보다 나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그렇게 나은 게 아니야. 감옥을 가면 군대만큼 굴러. 내가 가봐서 알아. 감옥을 가면 군대만큼 힘든 일을 겪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갔다 왔다 이 얘기만 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진짜 문재인 내용 없어 보여. 그러면 군대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냐, 망치야? 그건 야당 후보 된 다음에. 새누리당에 이제 황교안이랑 문재인이 붙었을 때, 문재인은 특전사인데 황교안은 미필이래요. 그럴 때 쓰는 거지. 예를 들어. 내부적으로 경선할 때는 우리 군대 갔다 왔다. 특전사다. 없어 보여. 문재인한테 자랑할 게 특전사밖에 없냐. 뭔 말인지 알았지? 정확하게 특전병이야. 특전사도 아니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왔다는 얘기는 그 병역 미필한 애들이랑, 그것도 뭐 이렇게 사바사바 해갖고 이상한 이유로 병역 면제받은 애들, 그런 애들이랑 붙었을 때 얘기하는 거고, 안희정하고 붙어서 그거를 병역 면제로, 그러면 뭐 이재명은 손가락 잘려서 장애인이라 군대 못 갔어. 손가락 왜 잘랐어? 그거 공장판에서 일하다가 잘린 손가락이야. 지금 더민주 경선에서 문재인은 군대 갔다 왔고 다른 후보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없다. 많이 없어 보여. 그러지 마. 응? 문재인을 진정으로 아낀다면 내부 경선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쉿. 응? 쉿. 절대 그러면 안 돼. 응. 나중에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쟤네 새누리 미필하고 붙을 때 그때 쓰는 거야. 알았지?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 되냐라고 물으면 현재까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문재인밖에 없다 그런다니까. 내가 이제까지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그거 말고 설명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부탁해요. 문 후보는 폭파 전문이고. 저기요. 지금 문재인 군대 얘기 말고 할 말 없어요? 문재인은 군대 얘기 말고 할 말 없어? 지금 여기다가 문재인이 폭파 전문이고 뭐 이런 군대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 우리는 새내기 여대생들이야. 새내기 여대생들이 예비역 선배가 자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영원히 그 예비역 선배랑은 같이 밥 안 먹어. 알겠지? 응? 그러니까 새내기 신입 여대생들 앞에서 내가 군대에서 축구를 그런가? 그런 거 아니야? 예.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보육 정책이라든가 뭐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청년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꾸 홍보하라고. 설마 모르는 건 아니지? 문재인 지지자들
설마 모르는 건 아니지? 대답을 안 해, 아까부터. 알지? 문재인의 뭐 복지정책, 뭐 그 저 문재인의 청년정책, 경제정책 다 뭐 알지? 외교정책. 자, 그래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예. 여러분께 그 오늘 방송은, 오늘 보내드린 특별 생방송은 이 정도 할게요. 내일은 생방송 안 합니다. 예. 내일이랑 모레 이틀은 쉴 거예요. 그런데 내일 만약에 누군가 또 박근혜가 또 무슨 기자, 그네 언니,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내일은 하지 말자. 어? 그러는 거 아니야? 설마 내일 막 인터뷰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언니라고 부를게. 응. 부탁하자.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예. 다음 방송은 박근혜가 인터뷰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화요일 낮 2시, 화요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예. 자, 그냥 끝낼 순 없지. 자, 과연 망치 부인이 이야기했던 한국의 대통령이 동북아의 지도자가 되는 일은 가능할까요? 한국의 대통령이 동북아의 지도자가 되는 일이 가능할까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죠? 예.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될 겁니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한마디로 상대가 안 되는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차피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것이다. 왜 이 길을 가야 할까요? 왜?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소망, 유가족이 되고 싶다라는 그 엄마에게 아이를 안겨주고 싶어서, 아이의 시신이라도 되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세월호를 인양해야 되고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야 되고 그런 거죠. 또 세월호에서 죽은 희생자가 304명이에요. 그런데 가습기 첨가제 때문에 죽은 사람이 지난 20년 동안 확인된 게 1112명이야. 내가 마지막 확인했을 때. 지금은 더 늘었을 거예요. 가습기 첨가제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죽은 사람이 1200명이야. 그러면 세월호의 4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20년 동안 몰랐어요. 그 1200명이 죽어갈 때, 이게 무슨 전쟁도 아니고 1200명이 한꺼번에 죽는데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관심도 없었어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 희생자가 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를 인양하고 가습기 피해자 대책을 수습하고 책임자 처벌할 때까지 우리는 이 중지동천의 기도를 멈출 수 없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는 이 기도를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하루 종일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해주시고 그리고 후원해주시고 꿀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당당히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 마세요. 생방송이 열리면 언제나 달려오는 당신이 망치부인의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고맙습니다.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생방송 때 만나요. 고맙습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내가 나물밥 먹고 아침에 나물밥 먹고 지금까지 9시간 동안 방송했어. 낮 1시 반부터 9시간 10시간이구나. 9시간 15분? 빨리
빨리 자야 내일이 오겠지? 어메, 어메, 잠깐만요. 예, 빨리 자야 내일이 오고 뭘 먹을 수 있겠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녹방으로 변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계방 올릴 테니까 본방으로 와주세요. 예, 중계방 올렸습니다. 본방으로 와주시고요. 나갔다 들어오시면 본방입니다. 그 다음에 반복 재생 눌렀습니다. 반복 재생.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업. 예. 오늘의 업을 할 시간이 4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얼른 업 해주세요. 누군가 보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지요. 가끔은 힘이 들어도 한 발씩 걸어가지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어도 사람의 마을에 불빛 하나 있다면 언제나 처음처럼 묵묵히 걸어가지요. 나란히 가지 않아도 잠깐만요. 이건 뭐야?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앞선 발자국 보며 걷지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쉬어가도 서로 마주보며 웃음 질 수 있다면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일단 모자를 벗어 이렇게 생겼어. 너네 이거 캡처 떠갖고 올리면 내 고소할 거야?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모자를 쓰고 이상하다. 내일 비가 오고 오늘 짐을 잘 오늘 날이 맑은데 왜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노래는 7집 가수 손병휘 선배가 부른 나란히 가지 않아도 라는 노래입니다. 네. 제가 이 노래를 틀은 이유가 있지요.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목표는 10시 반이야. 중요한 건 내일 방송 없습니다. 예, 내일 생방송 안 해요. 예.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라는 노래이고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시작하는 내용인데, 네. 지금 생방 시작했어요. 네. 헌재 앞에 행렬에 끝이 없다. 오늘 많이 왔다니까. 그지? 아마 행렬에만 참여한 사람도 있을걸? 행진 때만? 늦게 도착해서 뭐 8시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예. 7시 반부터 한다, 뭘 7시 반부터 한다 그랬어요? 뭘 7시 반부터 한다고 배신감을 느껴? 나한테? 7시 반에 행진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본부 측에서는요 언제나 더 적게 얘기를 해요. 예, 그게 왜 그러는 거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지? 왜 우리 시청자 예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이게 가장 좋은 예인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방송 통계를 보러 가면 망치 부인의 방송 통계를 보시면 동시 접속자 수가 그러니까 최고 동시 시청자 이게 뭐냐면 동시에 그 자리에 있을 때 얘기야. 그죠? 동시에 그 모든 접속자들이 동시에 있을 때 숫자가 6263, 뭐 6872 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최고 동시 시청자가 이만큼 있었던 집회에서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때 뭐라 그래요? 누적 시청자 한마디로 듣다가 나간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사람들의 누적이 83,000 10배가 넘죠? 예. 그 다음에 뭐 69,000 68,000 한 10배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야. 10배 11배 정도? 이게 누적 시청자하고 최고 동시 시청자 개념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00만 그러니까는 집회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집회 동시에 최대 면적을 재는 거야. 최대 면적을 재고 그 최대 면적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만약에 11만이다. 그러면 그 11만에 10배쯤이 왔다 갔다라고 보는 거야. 예. 11만에 10배 정도가 내가 2시에 갔을 때 2시부터 왔던 사람 중간에 4시에 간 사람 그 다음에 아예 저녁 때 온 사람 내가 온 다음에 저녁 때라도 그 자리에 간 사람 그렇게 해서 연인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집회에 왔다 갔다 참여한 사람들의 전체적인 숫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령 면적이 오늘 동화면세회전까지 꽉 차고 그리고 이제 그 세종로 사거리가 통제되고 사람들이 이제 그 동화면세회까지 꽉 찬 거잖아.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밀도예요. 예. 밀도가 가령 내 옆에 사람이 많아서 쉽게 왔다 갔다 화장실 가기가 쉬웠다. 그런 숫자와 같은 넓이에 화장실 가기가 어려웠다의 숫자가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190만 모였다 이럴 때는 화장실을 못 갈 정도의 밀도.
아주 바짝바짝 앉았을 때, 그러니까 이만큼 앉아 있었던 인원이 이렇게 촘촘히 앉아버리면, 그러면 화장실을 못 가요. 화장실을 못 가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지난번에 면적하고 오늘 면적이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 밀도가 달랐어요. 밀도는 2배, 2.5배에서 3배 정도 나왔어. 그 밀도라는 게 사람들이 서 있는 그 간격을 말하는 거야. 앉아 있는 간격. 그 210만이 말이 되냐고. 청계광장 최대 수용 인원이 5천 명이야. 왜 이래? 우리가 집회를 한두 번 해봤어? 예, 개소리라고 하냐, 자빠졌어. 자, 뭐라 그러나, 그래서 경복궁 앞에 있는 대로 막혔지, 오늘. 그리고 그 경복궁에서 저 광화문 첫 번째 스크린 앞,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크린 앞, 그리고 세 번째 스크린 앞, 예, 이렇게 이제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쭉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 전체적인 면적이 한 11만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면적인데, 그 다음에 이제 밀도를 재는 거야. 같은 면적 안에 얼만큼 있었나. 그래서 내가 볼 때 최대 동시로 있었던 인원이 25만 정도는 될 거라고 봐. 동시 최대가 25만. 그러면 그 25만에 앞뒤로 왔다 갔다 한 사람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온 다음에 다시 간 사람들, 그리고 25만 명은 최대 인원이지만 중간에 왔다 갔다 빠진 숫자.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방송으로 따지면 최고 동시 시청자는 6,500, 어제 방송이 6,527명이었지만 누적 시청자가 83,000이었다. 예. 이런 계산인 거야. 그러니까 망치 부인이 오늘 온 인원을 추산했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근데 내가 추산한 방식으로 서울시청에서도 똑같이 그때 근거를 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지금 아니겠다. 집회 주최 측에서 하여튼 나랑 비슷하게 한다고 해도 한 얘네들은 70만으로 본 거고, 나는 연인원으로 내 감으로 내가 이제까지 집회에 참여한 숫자로 볼 때 오늘은 110만에서 20만 사이였을 거다. 예. 110만에서 20만 사이였을 거라고 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70만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보니까 주최 측은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 그 이유가 있어. 뭐냐 하면, 참가 인원의 만큼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돼. 예. 집회 신청을 할 때 참가 예상 인원만큼 안전요원을 다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막 100만이 넘고 그러면 안전요원을 그만큼 배치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집회 주최 측은 최대한 적게 얘기를 하는 거야. 최대한 적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집회에 참여해본 경험으로 따져보면 오늘 같은 날은 100만 넘었다라고 봐야 돼. 예. 100만 명이 좀 넘은 숫자다라고 나는 봐요. 예, 왜 그러냐? 날이 너무 추웠어. 내가 그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날이 너무 추웠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왔다 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야. 잠깐씩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다. 만약에 오늘 날씨가 오늘처럼 춥지 않았다라면, 예,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고, 그러면 서울광장까지 우리가 접수했을 거라고. 예. 서울광장까지 접수하고 그 서울광장 앞까지는 우리가 채울 수 있었는데, 오늘 날이 추웠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짧게 하고 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지.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애들이 추우니까. 가령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시청자들이 애들 데리고 있는 모습이 계속 바뀌었잖아. 그죠? 애들을 데리고 왔던 팀들은 계속 바뀌었단 말이야. 그게 그 얘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앉았던 인원이 절반 정도 있었다라면 나머지는 다 바뀐 인원이야. 예, 계속 바뀐 인원. 바뀐 게 한 번 바뀌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바뀌었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연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오늘 우리 촛불은 100만에서 110만 정도 됐을 것 같아. 나는 110만 정도라고 보고, 주최 측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70만인데, 요거는 이제 서울시청에서 이제 광화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렸나, 이걸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이제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 오늘 마지막 마무리 집회가 9시, 10시 있었더라면, 그때까지 찍은 사람들, 요걸로 추산한 숫자는 내가 거의 정확하게 맞췄잖아. 그걸로 지난번에도 190만, 250만 나왔었던 거야. 자, 그러면, 청계천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집회는 몇 명 정도 오겠구나, 감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청계천에서 집회를 할 때는요, 뭐, 한쪽 면, 가령 이제 청계천도 구조가 소라탑 양쪽으로 쫙 있잖아. 소라탑 양쪽으로 쫙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쪽 길을, 그러니까 소라탑부터 해서 양쪽 길을 가득 메워서 청계천 2가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그게 한 10,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소라탑 앞에부터 꽉 차가지고 청계천 2가 정도까지 가면 그게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청계천 소라탑 근처에서 그 청계천 첫 번째 다리나 뭐 그 정도라면 한 5천? 응, 아니야. 많아야 그것도 꽉 찼을 때, 밀도 있게 많이 찼을 때 5천 정도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제 그 박사모가 주장하는 대로 210만이 청계천 광장에 들어오려면, 예, 210만에 박사모가 모이려면 청계천 광장에서 저 동대문까지, 예, 동대문까지 쭉 나가고 동대문을 돌아서 뭐 이렇게 서울광장 옆에까지 쫙, 완전히 다, 그 남대문까지 전부 다 휩쌌을 때, 그러면 한 그래도 200만이 안 돼. 그래도 200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 210만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박사모 주장인데, 그러니까 오늘 어디까지 왔는지 참여한 사람이 알 거 아니야. JTBC에서 오늘은 아예 비교를 해줬더만, 예, JTBC에서 이렇게 딱 비교를 해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박사모가 온 만큼 이제 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게 6배가 왔다는 거 아니야. 그죠? 예, 우리는 한 6배 정도가 왔다. 그니까 이제 6번을 이어서 계속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예, 그 시청자들이 많이 왔다. 근데 이게 아마 JTBC에서 찍어간 게 그 뉴스에 나오려면 일찍 찍었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사람이 언제부터 많았냐면 6시 넘어가면서야. 6시 넘어가면서는요, 막 훅훅훅 차올라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 자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아. 5시까지도 널널했어요. 5시까지도 한 오늘 50만 올래나 그랬어. 그런데 6시 넘어가는데 훅훅 차는 거야. 막 무서운 속도로 쫙쫙 차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이 촘촘하게 서 있었어. 촘촘하게 서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매주 가잖아. 내가 매주 가는데 지난주보다 2.5배. 촛불은 2.5배가 왔고, 박사모는 얼마가 왔는지 몰라. 박제대모는 얼마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집회에 참여했던 경험에 의하면, 소라광장을 가득 메워서, 소라광장이 이렇게, 청계천 광장이 소라광장 주변에서 양쪽으로 나뉘어져요. 가운데 개천 때문에. 양쪽으로 나뉘어진 개천으로 청계천 2가 3가까지 갔을 때 10,000명이야. 예. 6시에 비교해줬어? 6시에 6배였어? 자, 그러니까, 청계천 2가를 넘고 3가까지 갔을 때가 10,000명인데, 오늘 박제대모가 어디까지 갔는지, 예, 어디까지 채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얘네들이 이제 지난번에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했잖아. 근데 서울광장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서울광장은 꽉 차고 덕수궁 앞까지 갔을 때가 13만이다. 싸이 공연할 때. 그때 추산된 숫자, 그때 싸이 공연 또 다 서 있었잖아. 그때 16만인가 왔다 그랬어. 예, 그때 16만. 그러니까 서울광장을 가득 채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채우고, 그 둘레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길들, 서울광장에서 이렇게 롯데백화점 가는 길, 그 다음에
저기 뭐지? 그 플라자 호텔 옆길 여기까지 꽉 채우고 그 다음에 그 길까지 길에 사람들 다 안고 서울광장 앞에서 끝까지 사람들 다 안고 덕수궁 앞까지 완전히 가득 찼을 때가 13만이라고. 근데 오늘 서울광장도 못 채우지 않았나? 210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2만 1000명 정도 왔을까? 예. 근데 이 청계천 광장에서 2만 명 모이려면요 엄청 많이 와야 돼요. 예. 청계천 광장에서 2만 명이 오려면 진짜 청계천 5가까지 가야 돼. 예. 청계천 5강까지 가야지 2만 명 정도 돼요. 예. 8만 싸이 서울광장 8만 관객 집단 말춤. 여기 보면 사진이 나오나요? 자, 비교 사진을 한번 봅시다. 네. 서울광장을 이 서울광장에서 이때 이제 무대 뒤쪽엔 사람이 없잖아. 그죠? 무대 뒤쪽에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무대 주변에도 사람이 별로 그러니까 요 부분 여기 사람 없잖아. 그죠? 이 무대는 이쪽에 별로 사람들이 없었어. 그때 꽉 차 있었나 여기까지? 응. 이 정도면은 8만 넘어요. 예. 이 정도면 8만 넘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서울시청에서는 추산하기를 13만 정도 왔다. 13만에서 16만 왔다 그랬어. 이렇게 왔을 때 13만에서 16만이야. 근데 뭐? 오늘 박사모 얼마큼 왔는데? 이걸 지금 뉴스에서 8만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박사모가 이만큼 있었어요? 예. 13만이 이 정도인데 오늘 박사모가 이만큼 왔었냐고. 210만 명 왔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요게 13만이니까 이거에 20배가 와야 돼. 예, 아니야. 이거에 그쵸 한 7, 8배가 와야 돼. 그만큼 왔어? 예. 자, 어디서 이런 개뻥을? 자, 그래서 이제 인원수에 대한 뻥을 좀 점검해 봤고요. 그 JTBC에서 6시까지만 재도 그 6배가 왔다. 그 다음에 오늘 이것 때문에 방송한 게 아니야. 내일 생방송 없습니다. 예. 내일 생방송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내일 생방송 없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어젯밤에 그러니까 아니야. 정확하게 여시제 문제를 처음 나한테 제보한 건 한 4, 5일 전이에요. 지난 화요일쯤 여시제를 아세요? 누가 뜬금없이 문자 보냈어. 그 다음에 한 수요일쯤 됐을 때 2명이 여시제 아세요? 그 다음에 목요일쯤 됐을 때 한 3명? 여시제 아세요? 근데 어젯밤에 10몇 명이 여시제와 안희정의 관계에 대해서 문자를 보낸 거야. 자, 그렇다면 이게 엄청 퍼졌다는 얘기야. 여시제가 뭐냐? 여시제가 뭐냐 하면 예, 그 경향신문 기사 좀 찾아봐 주실래요? 그때 경향신문 기사 내용이 뭐였더라? 내가 찾아볼게요. 자. 요 기사 읽어드릴게요. 이것만 제대로